여러분 안녕하세요. 베리이즈에게 유슬기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끝난 후에 어떤 걸 좀 궁금해 하는지 고민해 보았는데요. 이 가채점을 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었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앞선 영상에 부분 점수에 대한 내용들을 답변을 해드리기도 했지만 그보다 조금 더 심오한 질문을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3가지 정도 뽑아왔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요, 결산 문제의 대손상각비 금액이 해답과 달라요. 자, 이 경우에 무조건 당연히 정답이 될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렇지 않더랍니다. 이 녀석도요, 뭐가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정답이 될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자, 대손상각비와 관련해서 만약에 뭐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상각비에 대해서 처리하세요 라고 하거나 1% 대손율로 설정하세요 라고 나왔는데 그 결산의 문제를 사실 알고 보면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일반 전표나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할 때 외상 매출금이 나오는 거래에 대해서 하나도 틀리지 않았어야 12월 31일 결산하는 날 조회되는 이 외상 매출금의 잔액 혹은 대손충당금 거래가 일반 전표에 있었다고 한다면 결산에서 조회되는 대손충당금 금액이 정확하게 일치를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내가 앞서서 일반 전표에다가 혹은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외상 매출금을 써야 되는데 실수로 이걸 바드럼을 썼다거나 아니면 현금을 써버렸다거나 이러한 실수를 범하게 되면은 당연히 결산을 하려고 들어왔을 때 결산 자료에서 조회되는 외상 매출금 잔액이 틀릴 겁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문제 틀려서 엄청 억울한데 뒤에 있는 이 결산 파트의 문제, 나 진짜 이거 결산 자료에 가서 상단에 클릭해서 팝업창에서 대손율 체크하고서 결산 반영하고 심지어 전표 추가도 잘 눌렀는데 나 이거 정답 인정 안 되는 거야? 그럼 나 2개나 틀린 거야? 앞선 문제 하나 때문에? 자, 이렇게 오답 처리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앞에서 비록 외상 매출금을 써야 되는 거래 혹은 쓰지 말아야 되는데 썼던 거래들 때문에 뒤에 결산에 왔을 때 조회되는 잔액이 다르다고 한다면요. 뒤에 있는 잔액을 기준으로 내가 풀이한 대손에 대한 문제는 정답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인의 데이터에 의해서 맞게 입력한 것은 정답 점수와 같은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은 외상 매출금과 바드럼에 대해서 대손상각비를 각각 입력했어요 라고 합니다. 자, 시험 문제가 이거죠. 매출 채권에 대해서 1%의 대손율로 대손을 설정하세요 라고 하는 결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처리를 하실 때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원래 원안의 확정 답안은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손충당금, 외상매출금 코드 번호에 대한 거 109번, 대변의 대손충당금 바드럼에 대한 거 111번. 이렇게 이제 대손충당금만 따로따로 쓰면 되고 차변의 대손상각비는 하나로 합쳐서 쓰도록 정답이 제시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이 차변의 대손상각비를 하나로 합쳐서 쓰지 않고 외상매출금 금액에 대한 대손상각비 따로 그 다음에 바드럼에 대한 대손상각비 따로 이렇게 입력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괜찮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상관 있다 없다? 상관없다. 계정 과목이 하나인 쪽의 계정 과목을 동일한 계정 과목을 이용해서 금액을 둘 이상으로 나누어서 입력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자, 이런 대손충당금에 대한 설정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법인세에 대한 산출세, 중간연합세과 관련해서 선납세금 있는 내용들, 차변의 법인세 등 대변의 이제 선납세금 정리해 주는 것과 함께 차변의 법인세 등 대변의 이제 미지급세금 이런 내용들을 회계 처리해 주게 될 텐데 이걸 어차피 여러분들 결산 자료라는 메뉴를 이용해서 진행을 하시다 보면 따로따로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내가 굳이 하나로 붙여서 쓰지 않아도 차변의 법인세 등 선납세금에 대한 금액, 그 다음 이제 차변의 법인세 등 또 쓰고 미지급 세금에 대한 나머지 추가 납부해야 되는 세액에 대해서 회계 처리한 거 정답 인정해 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결산 자료 입력 메뉴에 작성할 것이 없어서 전표 추가를 안 눌렀대요.
그러니까 전표 추가라는 게 보통 이제 결산 자료 입력을 들어가야지만 그 상단에 F3 전표 추가를 누르게 되는데 내가 결산 자료 입력할 게 없더래요. 다 수동만 출제가 된 거야. 그러면 당연히 수동만 입력을 하시면 되는 거죠. 결산 자료 안 눌러도 돼요. 그래서 전표 추가를 안 했다라고 해서 모두 다 꼭 다 틀린 건 아니다. 자, 하지만 조심할 점 분명히 있죠. 내가 만약에 결산 자료 입력 메뉴를 들어가서 뭐라도 하나 입력을 했다. 그럼 반드시 전표 추가는 꼭 하셔야지만 그 해당하는 결산 문제에 대해서 정답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요. 자, 결산 자료 입력 메뉴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전표에다가 직접 입력했어요 라고 하는데 이것도 정답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예 모두 다 수동만 출제가 되거나 아니면 자동에 대한 내용이 출제되었어도 내가 수동처럼 일반 전표에 직접 입력했으면 정답으로 인정이 되더라. 자, 하지만 조심할 점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결산 대체 붕괴는 먼저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해당하는 결산 정리 사항을 당연히 먼저 입력을 하셔야 돼요. 모두 다 자동도 내가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을 한다면 문제의 결산이 총 3문항이 출제되었다라고 했을 때 뭐 3번을 먼저 풀든 1번을 먼저 풀든 상관없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1번은 수동, 그 다음 2번이 수동, 그 다음 3번만 자동이더라 라고 만약에 이렇게 출제가 된다면 반드시 1번, 2번을 먼저 일반 전표에 처리하고 나머지 자동 입력에 대한 결산 자료 입력 메뉴를 꼭 나중에 풀란 얘기예요. 혹은 문항 번호가 이렇게 구성될 수도 있어요. 1번이 자동, 그 다음 2번이 수동, 3번도 수동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결산 자료 입력을 갈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수동 입력으로 해야 되는 결산 안에 2번, 3번들을 먼저 일반 전표에 반영을 하시고서 전표 추가는 맨 마지막에 처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동 입력을 가장 나중에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결산 메뉴에 대한 내용들 쭉 설명하면서 결산 자료 입력을 입력했다고 한다면 반드시 전표 추가를 입력하셔서 우리 자동 붕괴를 생성해 줘야 된다. 만약에 그게 싫다 그러면 자동 입력 사항도 그냥 일반 전표 메뉴에다가 직접 수동 입력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해 준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에 보고 나와서 궁금해할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주 여러분들이 뭐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나중에 그런 내용들도 답변해 볼 수 있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저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할게요. 안녕!